거기다가 이거를 뭐 하늘 같다고 얘기한다? 뭐 제가 좀 가져줄 수 있겠지. 근데 제가 어떻게 안 해요. 경찰이 분명히 이 관련된 사건 조사에서 폭행 영상은 없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 관련 수사를 다시 해보니까 영상이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복원에 성공을 했는데 길이가 30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 경찰에선 없다 네. 했었는데 뭐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보도를 보면 메모리 카드가 삭제됐다고 나오는데 네. 이 삭제가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 아주 이상한 일이고 네. 혹은 택시는 장시간 운전을 하니까 네네. 계속 새로운 이제 실시간 영상이 더딥혀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경찰은 없다고 했는데 검찰에선 이걸 찾았고 복구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30초 분량인데 이 당시에 택시가 서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중요합니다. 죠 정찰한 상황이냐, 운행 중으로 보이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법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시동이 켜있냐 네. 아니냐는 또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이제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예요. 네. 통상 보도된 내용은 대체로 멱살을 잡았다 이런 정도였는데 네. 지금 이 영상을 본 검찰 측에서 흘러나와서 보도되는 이야기는 목을 잡았다. 아하.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럼 이 폭행에 해당되는 거 운전사의 아닌가요? 목을 손으로 또 어느 정도로 잡았느냐 이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잡았다면 이게 폭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증거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여쭙게요. 멱살을 잡았다와 목을 잡았다가 이 죄를 적용하는 데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분명히 경찰이 없었다고 했는데 검찰이 확인을 했으니까 경찰이 애초에 지금 조사를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궁금증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멱살을 잡거나 목을 잡는 거는 똑같이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둘 다 폭행이고요. 예, 그리고 목을 잡았다면 그 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하. 그 다음에 이게 일반 폭행인지 아니면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의 폭행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판례 중에는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그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같은 데서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사안도 있는데 네. 그거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그 사실관계마다 달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경찰 그다음에 그 변속기를 피해 났다고 하더라도 네. 무조건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본 건 아니에요. 네. 2심에서 한번 나왔던 그 남부지법 판례를 보면은 이에 피해 났다고 하더라도 승객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피해 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운행 중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P가 이제 파킹을 변속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경찰이 저 얘기를 하기 전에 판례를 찾아보면서 법리 분석을 할 게 아니라 먼저 그 당시에 이용구 차관이 운전기사의 목덜미를 잡을 때 상황이 어떤 거였는지 사실관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찾아보는 게 순서였는데 제가 지금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는 계속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 법리 분석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블랙박스라든지 GPS 기록을 추적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만약에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그러면 수사권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조금 미진한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자꾸 속속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파킹에 기어가 놓여 있느냐 아니냐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변속기가 드라이브, 주행 기어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지금 또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명확하게 운행 중이었다고 운행 볼 수가 중으로 있는 거죠.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했다. 이러면 더 지금 죄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그건 이제 피해자의 의사랑 상관없이 네. 당연히 입건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이와 함께 지금 검찰에서는 GPS 기록도 분석하고 있다 하는데 GPS 기록은 이 사건에서 어떤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있는 어떤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요. 네. GPS 기록은 거의 10초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택시 회사, 개인 택시든 법인 택시든 네. 택시 회사 전체의 서버가 있어요. 거기에 네.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이 또 하나 있네. 현금을 만약 계산하거나 아니면 카드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네. 계산된 기록까지도 남아요. 네. 그럼 결국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미터기와 연동돼 있는 승객의 승하차 지점 정보도 GPS로 찍히는 거죠. 아, 내린 지점이 어디냐가 지금 그렇죠. 여기 관건이 되는 예. 행목이죠. 도로냐 아니면 주차장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용구 차관이 당시에 네. 계산했을 때 그 GPS가 어디를 찍고 있느냐가 도로냐 도로상을- 아니냐가 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도로상에서 만약에 이런 폭행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거는 특가법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이건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 주차장이라고 이러면 이건 이제 정차된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특가법 적용을 못하게 되면 지금 합의가 됐고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네. 처벌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그 승객의 승하차 지점, 이용구 차관의 승하차 지점이 도로로 판명되면 특가법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동차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장소인지. 네. 그러니까 도로라는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있지만은 같은 도로라도 좀 사실관계에 따라서 상황을 달리 볼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이 사건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이 새로 수사를 하면서 드러나는 이 사실들이 왜 논란이 되냐면요. 경찰은 분명히 단순 폭행이었고 둘이 합의를 했고 아무런 뭐 특별한 심각한 폭행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건을 그냥 종료를 해버렸었는데 입건조차 하지 않았었던 사건인데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 방금 말씀하셨던 이거는 중한 죄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의 중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요, 이 경찰이 당시에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종료했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채널A가 이 택시기사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치셨다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고, 다시는 이번에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운전선 폭행이다 뭐 이런 건 CCTV 가릴 필요 없이 원액에 처벌을 해야 된다. 운전자가 이거를 뭐 합의를 갖다고 그랬다? 뭐 죄가 좀 가벼워질 수 있겠지. 근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이 사건이 지금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이용구 차관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법무부 차관이잖아요. 임명되기 직전에 있었던 네.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과연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건을 서둘러 덮은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이 뭐 청와대와 관련이 있을까, 보고는 들어갔을까, 그 부분이에요, 바로. 이런 세간의 네. 궁금증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법무부 차관으로는 갑자기 임명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차관이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구성이 되면서 네. 그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사직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루 만에 임명이 된 겁니다. 다음 날. 네. 그 전에는 이제 변호사였으니까 민간인이고 네. 이 사건은 이제 민간인 시절에 난 거예요. 네. 하지만 차관급 정도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네. 또 이제 최근에 무슨 별 문제는 없는지를 한번 네.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한 달 전에 있었던 예. 그 임명 한 달 정도 전에 있었던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경찰에 이 최소한의 기록이라도 있다면 네. 자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뭐 내사 종결됐습니다. 하는 보고가 있었을까 싶으면 청와대는 일단 없다고 합니다. 네. 없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보고는 경찰도 청와대 이 관련 사건을 보고한 바는 없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차관이 되게 하필이면 직전에 변호사 시절에 벌어졌던 일종의 형사 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는 것이 네. 조금은 허무하게 내사 종결됐다는 게 수상한 포인트죠. 정황이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최 교수님, 네. 이게 지금 내사 종결이 안 됐다면 청와대에서 확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진행 그럴 중인 수 사건이니까 지금 차관으로 임명을 해야 될 사람인데 뭔가 내사가 진행 중인 게 있네라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확인할 수 있죠. 만약 이 내사가 종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됐다면. 내사 종결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리포트할 때도 질문을 받잖아요. 차관 네.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예를 들면 검증하기 위해서 네. 그 질문에도 안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제가 확인 안 했지만 그럼 만약에 내사가 종결이 안 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면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또는 국정원 관련해서 개인 정보를 다 들여다 보거든요. 검증할 네. 때는 거기에도 분명히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내사 종결돼 버렸으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네.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증하는 중에서 그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다. 즉 네. 이게 만약 내사 종결이 안 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면 그 부분이 드러났을 것이고 이 차관의 임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사 종결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용구 차관의 이 과거 사건이 더 관심을 끌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이용구 차관이 굵직굵직한 사건에는 지금 다 등장을 해요. 심지어 이 정부의 핵심 인물들과 관련된 일. 지금 윤석열 이 검찰총장의 경질과 관련해서도 이용구 차관의 이름은 당연히 등장하고요. 최근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도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로 또 등장을 해요. 이용구 차관이.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법무실장이었으니까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거고요. 의심이? 김학의 예. 출금 때.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징계위원으로 참가를 한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탈원전과 관련해가지고는 백운규 변호인으로 지금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선 캠프였고 뭐 법무실장을 지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은 그냥 민간 변호사였다고 하더라도 네. 기자들이 경찰서마다 그런 거 뻗치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저 속어라서 그 심야 뭐 이른바 당직 같은, 심야 예. 당직같이 그렇게 하리 하고 모모라고 있는데 뭐라 합니다. 예, 예. 이용구 차관을 알아보는 사람이 전혀 거기서 없었을까 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네. 경찰들은 일단 또 그때는 연차가 낮으면 그게 법조인들을 다 알지는 또 못하니까요. 주로 당직 야근을 경찰서를 도는 기자들은 뭐 또 연차가 좀 가능성이 낮으니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그래서 경찰이 전혀 이용구 차관이 그냥 민간 변호인인 줄 알았지 뭐 정부에서 얘기한 건 네. 근무한 건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아하. 그냥 일선 경찰 수사 경찰선에서 이 선을 마무리를 했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보고가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사소송법 1월 1일부터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는 네.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져버리면은 검찰이 개입하기가 사실 이렇게 없거든요. 수사 지휘권을 가질 때랑 달라서. 근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용구 차관 개인을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수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방금 지금 수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한 이유는 또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렸어요. 최근에 안 좋은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번 사건은 그거 이상으로 지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의미가 되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합리성을 가지려면 물론 저는 이 사건들 모든 경찰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을 담당한 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제대로 내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대로 제사가 안 돼서 결국 이런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그거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아직까지 모든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네.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 만약의 경우에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걸 제대로 수사 안 했다면 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검경 수사권에서 합리성이나 아니면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찰이 만약에 제대로 수사 안 한다는 이미지가 확산되면 어떻게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데 그렇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까도 전제했지만 모든 경찰이 그런다고 보진 않아요. 네. 다만 이런 일부의 모습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제대로 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덮은 사건을 경찰이 덮은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니까 지금 중요한 증거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용구 차관 사건,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이 사건이 다시 아까 말씀하신 특각법을 적용해서 다시 수사할 수도 있는 건가요? 법 절차상?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작년에 네, 벌어졌던 맞아요. 사건이고 내사 종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검경 간에 이런 수사권 조정을 언제 입건됐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럼 이런 경우에 내사 종결로 넘겨받은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네.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검찰이 수사한 걸로 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 내사 종결이라는 게 뭐 판결이 난 것처럼 확정력을 갖는 거는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3개 증거가 나왔다면 충분히 다시 기소를 할 수 아.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합의를 했으니까는 뭐 그냥 벌금 정도로 약식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과연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